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현재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중국은 조용히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조만간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서 좀만 힘을 더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부터 보죠. 현재 국제정세가 꽤 요동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근데 중국은 이걸 기회로 포착했나봐요. 현재 자유진영은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중국 견제하랬더니 서로서로 지금 관세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유진영은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절대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면서 미국이 혹시 대만을 버리려는 게 아닌가 하는 여론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대만 문제에 대해 언급을 안 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통령으로 취임이 되고도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물론 미국 역대 정부가 1979년에 중국과 수교를 한 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서요, 대만 지원을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그대로 따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전에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4차례나 밝힌 것과는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미국의 외교 노선이 선회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이걸 기회로 삼은 모양입니다. 자유진영이 서로 싸우고 있고 모든 관심이 우크라이나나 중동에 쏠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에만 집중하기 힘드니 대만을 침공하여 양안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상하게만큼 조용합니다. 저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중국이 조용히 전쟁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일단 중국이 2027년에 침공을 할 것 같다는 내용의 보도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CIA의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미 중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우자오시 대만 외교부장도 역시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시기가 2027년이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7년은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창설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시진핑 주석이 5년 임기의 3기 집권을 종료하고 제21차 공산당 전국대표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집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을 성과로 내세워서 장기 집권을 할 목적으로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군의 침공 준비가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3월 15일에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폭탄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SNS에 특수 바지선 세척으로 이루어진 함대가 해안가에 줄지어 서 있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온 건데요. 이 지역은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함대 본부가 있는 관둥성 잔장 부근 해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중국군의 훈련이 이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지선이 의미심장한 것이요, 대만 침공을 할 때 상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바지선이라는 겁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면요, 첫 번째 선박의 앞부분에는 길이 120m의 긴 교량이 뻗어나와서 해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두 척의 선박이 서로 꼬리를 물며 결합해서 하나의 긴 통로를 만든 모습인데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 선박이 중국이 대만 상륙 작전을 염두에 둔 상륙 바지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긴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요, 이동식 부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거운 탱크나 각종 장비들을 신속하게 해안가에 내릴 수 있거든요. 총 길이가 850m 정도 되는데요. 이를 통해 850m 지점에서부터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간 상륙 작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지형도 접근이 가능해지죠. 대만의 경우에는 동쪽 해안은 절벽, 암초,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서부는 평평하지만 중장비가 쉽게 갇힐 수 있는 갯벌 지역입니다. 그렇게 중국군이 실제로 상륙 작전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륙 수단이 부족하여 중국군이 함부로 상륙하기가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상륙할 만한 장소도 제한적이었기에 그곳만 막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지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대만 서부 해안 전체가 상륙 지점이 되어버립니다. 방어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아지죠. 이거는 대만에는 상당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중국이 계속해서 해저통신 케이블 절단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대만을 격리하기 위한 준비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화물선들을 통해서 대만과 세계를 이어주는 해저통신 케이블을 계속해서 훼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장 2025년 들어서 통신 케이블 훼손 시도가 5번이나 발생했어요. 2023년과 2024년에 3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시도 중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터지기 전에 대만의 통신망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의 속셈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은 외국과 주고받는 데이터, 음성 트래픽의 95%가 14개의 해저통신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단되면 대만에서 해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많이 힘들어집니다. 분명 국가 안보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은 수도 베이징 서부에 미국의 펜타곤보다 10배 이상 큰 초대형 전시사령부를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시지휘본부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보당국은 이곳이 전시지휘본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2024년 중반부터 건설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크레인이 최소 100대가 작업하고 있다고 해요. 문제는 이게 2027년 전에 건설이
건설이 완료될 것 같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의 큰 군사 프로젝트들이 죄다 2027년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꾸준히 금을 매입하면서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데요. 이게 2020부터 이러한 기조가 보였습니다. 2024년 보도긴 한데요. 미국 국채를 227억 달러, 하나로 30조 9천억 원이나 팔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요. 2019년에는 중국이 1조 1,100억 달러, 하나로 1,515조 원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였는데요. 2024년에는 500조 이상을 팔아서 빠른 속도로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수상하죠. 거기다가 중국이 지금 금을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2월 7일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금 보유량이 약 2,284톤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전월 대비 약 4.98톤 정도를 추가로 매입했죠. 중국은 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을 매입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금을 살 겁니다. 조너선 AR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부소장은 금 사재기는 대만 침공 계획과 직결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건 일종의 체력을 쌓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경제 지지했습니다. 러시아가 어느 정도 체급이 되니까 버티긴 했는데 그래도 꽤 타격이 갔거든요. 중국은 이걸 보면서 자신도 똑같이 경제 지지를 당하게 될 텐데 이를 버티려면 체력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거죠. 금은 유사시에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니까요. 체력을 비축하는 거죠. 거기다가 식량까지 모으는 모습인데요. 현재 중국은 식량 자급자족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입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산과 호주산 밀 수입을 대거 취소했어요. 이게 얼마나 했냐면 1999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취소 사례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꾸준히 수입하는 곡물들을 갑자기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2024년 6월부터는 국내 곡물 생산 강화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식량 안전 보장법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나 기타 곡물 수입을 억제하고 밀과 쌀을 자급자족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자급자족하려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만을 침공하고 국제사회의 고립이 단기간 이어지게 될 텐데 이걸 견뎌내겠다는 의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서방 주도로 식량 공급 차단 같은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에너지 비축도 시작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민간 탱크, 사일로, 창고 등에도 비축유를 보관해 유사시에 이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바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이후로 중국의 원유 저장 용량은 17억 배럴에서 20억 배럴로 증가했고요. 가스 저장 동굴의 용량도 2020년 150세제곱미터였던 것이 2025년에는 550억 세제곱미터로 확대했습니다. 해안에는 12개의 액화가스 저장 탱크가 건설되고 있고요. 중국이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미리 비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중국이 계속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도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이 무너지면 한국도 안전하지 않죠. 중국이 동아시아를 장악하면 다음 타깃은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죠. 전문가들은 한국도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